요즘 뭐 정치계, 경제계 좋은 소식, 뭐 안 좋은 소식 이런 뉴스거리가 등장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죠. 바로 주식입니다. 여러분은 주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쪽박, 개미, 폭락 뭐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부동산과 함께 쉽게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주식에 그런 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이 주식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물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목요일에 함께하는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주식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잘 해주실 분 모셨어요. 메르츠 자산운용본부의 존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에 저희 지난해에도 한번 출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물론 제가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래서 살펴보니까 저희 인터뷰 했던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인터뷰로 지금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한국이 노인층의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1위입니다. 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6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왜 한국은 이렇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녀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특히 사교육비. 네.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여라 하는 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네. 그 사교육비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좋은 노후 준비가 됐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이 공감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의 주 청취자분들이 사실은 40대 이상, 50대, 60대 맞습니다.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제 자녀 교육 다 시키고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요즘에 또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과 함께 할 때마다 인생 2막 응원 캠페인에서 주식에 대한 개념을 네.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늘. 네. 그래서 저도 그거 들으면서 주식 이런 개념이야 하고 이제 짤막한 문장에서 많은 포인트를 제가 얻기도 했는데 한국에서 사실은 주식에 대한 느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쪽박, 개미 이런 얘기도 제가 아까 했지만 우리 대표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는 학교나 그런 교육기관에서 금융을 안 가르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문화가 돈을 좀 멀리하라는 교육을 은연중에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돈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중요하지만 왠지 돈을 자꾸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을 보는 시각.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식 얘기하면은 굉장히 당장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죠. 네. 주식 같은 거 위험한 건데 왜 하냐. 그리고 그거는 도박이다. 네. 또 어떤 분은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이요. 자기 자식한테 절대로 주식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셨답니다. 그러니까 네. 도박하고 카지노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네, 네. 이제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도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 됐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네. 제가 속해 있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직원조차도 주식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에코리 컬처라고 합니다. 영어로요. 주식을 대하는 태도인데 굉장히 한국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여러 면에서 주식 투자에서만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한때 저희가 벤처 한창 네. 유행할 때라든가 경제 성장기에 주식으로 막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뉴스도 있었지만 또 졸지에 또 쪽박을 찼다 그렇죠. 이런 뉴스도 예.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대표님께서 미국에서 전설의 펀드 투자자, 코리아 펀드 귀재 이렇게 불리며 오랜 활동을 하셨고 이제 교육한 지 3년 됐다고 하셨는데 미국의 경우에 주식 개념은 우리랑 좀 다르겠죠? 그렇죠. 미국은 특히 이제 월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식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되게 은퇴연금,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주식에 투자가 돼 있고요. 한국의 케이스는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약 2%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 주식에 대한 친근성이 없죠. 그러니까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왜 투자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미국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후 준비예요. 아. 근데 한국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카지노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손해가 되게 되겠고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요. 3년 동안은 굉장히 수익이 좋았는데 작년에 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 실망을 하고 주식은 항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침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네. 10년, 20년 있다가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참 그렇게 오래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죠. 주식에 투자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목적이 노후 준비라고 달라서. 생각했으면요.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기다려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1년 후에 내 큰 돈 벌겠다 하는 사람들은 쉽게 실망도 하고 하죠. 그 철학이 중요하고요. 내가 주식을 왜 하는가. 월급쟁이가 부자 되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노동과 자본을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만 국한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 회사와 동업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애플 주식을 사거나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거나 하는 거는 내가 주주로 참여한다는 거는 그 회사 동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주식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삼성전자가 제가 코리아 펀드 할 때 5천 원 10,000원이었거든요. 네, 네. 지금 180만 원. 그런 거예요. 얘기 들으면 또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네. 여유 자금을 해야 되고 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아, 참, 여유 자금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아, 없어요. 그래요? 왜냐면 쓸 거 다 쓰고 돈이 없는 거가 돈이 없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는 비싼 백도 사면서 네. 또 옷도 비싼 거 사면서 네. 자동차도 다 사면서 난 돈이 없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월급 수입의 10%는 무조건 떼야 돼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401k 플랜이라고 그럽니다. 월급에서 10% 무조건 떼어요. 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네. 그래서 30년 기다리면 큰 돈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쓸 거 다 쓰면서 돈 없다 하지 말고 한 푼 두 푼 조금씩 안 쓸 거를 좀 그렇죠. 생각해 보면서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하지 말고.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많거든요. 미국의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한국에서 그 투자해서 성공한 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갖고 있던 분들이에요. 네. 오랫동안이라면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는 주식을 한 번 사면 평균적으로 한 7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큰 목돈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조금만한 그 돈으로 조금씩 꾸준하게 투자하면 그렇죠. 10년, 20년 바라볼 수 있다. 특히 또 자녀들한테 젊은- 가르쳐야 됩니다. 아, 자녀들한테. 예. 예, 정말 저희도 그런 얘기 친구들 모이면 많이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좀 심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디에다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궁금해요. 지금 이제 어떻게는 아주 큰 돈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돈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예. 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어떤 회사에 해야 되는가 투자할 때 좋은 회사 해야 되죠. 좋은 회사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안목을 키워야 되지 아닙니다. 않을까요? 어렵지 네. 않아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 행동에 옮겨야 되거든요. 네. 일단 계좌를 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철학을 갖고 있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10% 20%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상관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을 예측해 갖고 막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네. 이건 내 노후 준비다. 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좋은 회사를 갖고 있으면 그 회사가 잘 될 거고 가치가 올라갈 거고 나의 노후 준비를 그 사람들이 하는구나. 네. 그런 철학을 갖고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여유가 생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실 돈 주식을 사는 거고요. 백을 살 돈을 가지고 이걸로 주식을 사야 되겠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차가 없어요.
차 사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네. 그 돈도 주식 사는 게 낫죠. 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나중에 그런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런 태도를 갖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살 때 주식을 사줘요. 네. 장난감 가게에 가면요. 주식도 팝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죠. 네. 예를 들어 토이저러스라고 있잖아요. 미국에서요. 네네네. 거기에서 주식을 팝니다. 디즈니 주식도 팔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큰 욕심부터 내지 말고 꾸준하게 하는 게 꾸준하게 중요해요. 네. 작은 것부터 예, 시작하라는 말씀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당신의 전승기 오늘에서 좋은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판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상황과 또 가치에 따라서 하시는 거니까요. 저희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식에 대한 경제에 대한 그런 개념도 말씀하셨는데 경제교육, 자녀교육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어머니들이 많이 바뀌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나 잘못된 데에서 돈이 쓰이고 있거든요. 사교육 그런 거를 주식 투자로 저는 바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한국에 와서 약 2만여 명의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 네. 다 하면서 액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들, 어머니들과 자녀들을 같이 경제 교육을 주식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네네. 그래 저희가 초대를 하려고 해요. 네네. 네, 조건이 있습니다. 네. 애들 이름으로 계좌를 열신 분에 한해서. 네, 그렇군요. 예, 정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떤 건가요, 그러면? 엄마와 함께 예, 교육을 엄마가 받는 건가요? 함께하는 주식 투자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장소가 협소하긴 하지만 이제 많은 분도 좋고 적은 분도 좋고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액션이 있어야 되죠. 액션이 있어야 예, 되니까 예. 이제 계좌를 열고 엄마와 네. 함께 경제 교육, 금융 교육을 그렇죠. 받으면서 사교육비를 노후 준비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미래도 보장하면서 노후 준비까지 할 본인도 수 있는 하고요. 거군요. 예. 사실 저희도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 많이 키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해시켜 학원 보내 국영수, 예체능 안 시킨 거 없이 시켰는데 그 돈을 다 모았더라면 그렇죠. 그 돈으로 차라리 애들한테 주식을 사줬더라면 남아있기는 할 텐데 돈이라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드릴까요? 네. 우리가 커피 5,000원 10,000원 쉽게 쓰잖아요. 네. 하루에 10,000원 정도 쓰죠. 그거를 20년 동안 가고 커피에 쓰는 돈만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지금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쓰는 돈들을 네. 투자로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제차를 산다든가 아니면 백을 산다든가 그런 거를 투자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유 자금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거를 어떻게 투자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네. 꾸준하게 그런 오랜 기간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노후 준비하는 게 베스트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도 시키고 엄마들도 경제 교육 받으면서 함께 윈윈하는 거네요. 그거야말로. 자, 지금 문자 들어왔는데요. 6712님. 방금 말씀하신 엄마와 함께하는 투자 클럽 어디로 신청하면 될까요? 하셨어요. 네. 방송국을 하시면 메리츠 자산운용본부로 문의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자세한 네. 이제 또 안내를 해드린다는 거죠. 네. 메리츠 자산운용본부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주식에 관한 말씀도 잠깐 나눠봤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의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함께 하시는 분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존니 대표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제 전문가가 되셨는지, 또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미국에 가셨는지. 저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다니다가 갔는데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죠.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취직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네. 그래서 돌파구를 찾고자 자퇴를 했습니다. 그 좋은 연세대학교 예, 경제학과를 예. 2학년에 마치고. 끝나고 그래서 와. 자퇴를 하고 네.
이제 믿는 구석은 있었죠. 미국에 누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우리는 들으면서 그래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비비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게 쉽지만 않은 결단인데. 근데 엄청난 제가 그 미스테이크였어요. 아 그래요? 저희 누나는 굉장히 부자이긴 했지만 네. 미국 사람이었어요. 거의. 사고 방식이. 예. 그래서 등록금을 내가 왜 대줘야 되니?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네. 근데 그때 만약에 누나가 나한테 돈을 대줬다 그러면 지금의 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엄청나게 후회를 했지만 네. 많은 사고에 제가 하는 사고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었고요. 근데 공부만 잘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고 네. 투자를 배우게 됐고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설계를 하나 그런 걸 배울 기회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쪽에 이제 직장을 잡게 됐고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나, 그런 선진국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어떻게 하나 그런 걸 배울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30년 전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한국은 그 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특히 어머니 아버지들이 애들한테 몽땅 돈을 다 써버리고 애들은 경쟁력이 없고 네. 그게 이제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잘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잘 산다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그거를 그 당시에 벌써 아셨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저는 내 라이프가 그렇게 예상되는 라이프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까지 있으면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안 맞는 거다 생각을 했죠. 네. 물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뭐 돈이 꼭 많아야지만 행복하고 부자여야지만 좋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실 아니죠. 그렇죠. 예,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 물질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이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럴 때 이제 꼭 나오는 얘기들이 행복한 부자, 나누는 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행복한 부자라는 저는 게.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은퇴할 때쯤 돼서 네. 여행도 하고 싶고 많은 거를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동안 바빠서 못한 것들. 근데 그런 걸 하는데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요.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다가 나왔는데 은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네. 대기업에서는 나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입 장벽이 낮은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택시를 네. 운전하거나 네. 치킨집을 차리거나. 근데 내가 대기업에서 일할 때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없다고 그래서 지나갈 일이 아니고요. 그거를 내가 한국은 특히 부자처럼 보이려고 가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네. 부자처럼 보이려고 가난해지는 경우 이제 알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자기의 경제 능력이 안 되는데도 차를 사거나. 그렇죠. 저는 3년 동안 차가 없는데 너무너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다 차를 몰고 다녀요. 좀 속은 골마 터져도 겉은 그렇죠. 좀 화려해 보이는 그런 그렇죠. 삶. 그러니까 결국 돈과 물질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바꿔야죠. 네. 자, 지금 좀 문자가 들어왔는데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만 자, 4272님.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 무엇인가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아주 롱텀 투자해야 됩니다. 장기간으로. 장기간이요. 네. 그다음에 옆에 사람 말 듣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회사를 연구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동업한다고 생각하고 네.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삼성전자 잘 될 것 같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네. 그 연구하는 거 다 웹사이트에 있고요. 네. 조금 노력을 하고요. 정말로 지켜야 될 거는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요.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 거예요. 네.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으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격이 폭락하면 더 좋죠. 네. 더 싸게 사니까. 네. 그런 게 대부분 현명한 투자갑니다. 네. 자꾸 살고 팔고 하는 건 정말 방법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는 카지노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흔히 주식은 불안하고 위험하고 예금은 안전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약간 생각이 달라졌어요. 주식도 장기간으로 보면 안전하고 돈이 큰 돈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예금이 제일 위험한 거죠. 아, 네. 예금은 절대로 일 안 하거든요. 네. 내 자본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위험합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죠.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 회사의 가치는 결국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회사가 네.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네. 그런 걸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8920님, 지인 중에 금융채권에도 투자하는데 주식과 차이가 큰 건가요? 하셨어요. 채권하고 주식은 틀리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 자산의 몇 프로를 주식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다 개인마다 틀리긴 하지만요. 네.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은 내가 만약에 50대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빼면 50이죠. 한 50% 정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노후 준비 대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노후 자금 필요한 예상 금액은 제가 보니까 한 226만 원 정도라고 통계가 나왔던데 현실적으로는 한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다들 불안해 하시는데 노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막막한 청취자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내가 정말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지, 내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그만 돈이건 큰 돈이건 낭비되는 돈이 있는지 그것부터 해야 되고요. 네. 그거를 투자로 바꿔야 되고, 네. 그중에 가장 큰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네. 그것만 바꿔도 노후 준비가 되고요. 네.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 예. 가능한 한 버스를 타고요.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네. 너무 아깝거든요. 나머지 네. 돈들은.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말고 큰 돈 필요한 거 아니니까. 당장 계좌를 열셔야 돼요. 당장 지금 시작하고 예, 예, 예. 큰 돈 필요한 거 아니니까 사소한 돈이라도 10,000원, 100,000원, 200,000원 내 월급의 10% 이거는 없어도 되는 돈이다. 네. 근데 노후 때 찾을 것이다. 60대 됐을 때 찾겠다. 네.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네. 미국은 법적으로 59세까지 못 찾아요. 아, 그래요. 아까 어쩔 수 말씀드린 없이. 왜냐면 정부에서 그렇게 강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노후 준비가 안 된다는 걸 정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정말, 노후 준비하는데 막막해 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메리츠 자산운용본부의 조은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